종목을 테마로 놓고 잡고 하나둘씩 그 종목을 파헤쳐가는 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 거론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최성환의 딱 한 종목,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인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봐야겠죠.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, 대표님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슈가 이건데요. 진짜 남북 경협주가 나타났다.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혹하실 그 문구예요. 어떤 종목인지 제목을 좀 보고 갈까요? 히림입니다. 잠시 후에 히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. 저희 남북 경협 얘기부터 해보죠. 또 내일부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. 그 때문에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이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크게 뜨거워지고 있는데요. 저희가 남북 경협주를 접근할 때 지금 현재 어떤 포인트로 가야 되는지 궁금해요. 오늘은 또 다수의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어서요. 예,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기존까지 이제 경협주들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지난 뭐 2차 정상회담 이전에 상당 부분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많이 빠졌었거든요. 뭐 부산산업이나 대아티아이 같이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철도 쪽의 시그니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거의 하락률이 고점 대비 한 50%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고점에 한 80%, 90% 정도까지는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판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뭐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모멘텀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열린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한 번쯤 다시 돌파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남북 경협주, 그 가운데서도 진짜 남북 경협주가 나타났다. 이런 타이틀을 단 종목이 바로 오늘의 히림인데요. 궁금해요. 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라고 살짝 언지를 들었는데요. 구체적인 히림에 대한 포인트 잡고 갈게요. 저희가 보면은 기존에도 몇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뭐 전기라든지 가스, 철도 같은 이런 섹터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죠. 네, 예.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에 관련된 업체로 이렇게 히림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그 정상회담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. 이렇게 많은 그 재계 총수들이 참석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 내에서 어떤 뭐 그 산업 단지라든지 공단 조성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. 그런 포석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뭐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개성공단을 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석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뭐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이고 기존의 참여정부에서 이 개성공단을 2천만 평 정도까지 확대 개발시키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기존에 이제 1단계 개발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. 그 부분이 지금 공단 조성 100만 평이 전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2천만 평까지 넓혀진다고 하면 지금 뭐 재계 총수들이 참가가 되어 있는 만큼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개성공단 확대 개발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 중에 저희가 히림이 이제 국내에서는 설계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개성공단 내에서도 지금 공장이라든지 이 종합지원센터 같은 이런 건물들 설계를 도맡아서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됐었을 때 설계 사업은 또 최고 앞단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발주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네요. 뭐 같은 섹터 내에서도 뭐 장비주냐 소재주냐 투자 시기가 다 다르듯이 남북경협 내에서도 만약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맞춰지게 된다면 설계는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. 히림, 그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. 히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최대 조선족 기업과 손잡고 북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? 예, 그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. 실제로 이
이 그 신성실업유한공사라고 이 조선족 최대의 이제 기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. 연매출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 큰 기업입니다. 그리고 이 그 신성실업유한공사가 지금 북한 내에 면세점이라든지 뭐 섬유 공장 그리고 상가, 부동산 개발 등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많은 업체들이 북한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는 좀 찾기가 힘듭니다. 지금 뭐 개성공단도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대아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금강산 그쪽도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중에 이렇게 북한 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과 이런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히림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북한 내 이제 호텔이라든지 카지노, 공항 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신축될 확률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히림이 공항이라든지 호텔 같은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신성그룹과 같이 북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,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분명 지금 시기에 남북 경협주, 북한에서 사업 영위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건 맞는데요. 투자를 할 땐 저희가 한쪽만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. 남북 경협 외로 봤을 때 네. 본질적으로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요? 뭐 국내에서 사업을 잘한다던가 뭐 아니면 다른? 예, 그 일단은 해외 쪽에 그런 북한 관련된 것들은 지금 실적에 반영시키기는 힘들고요.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동사는 올 하반기에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확대가 되게 될 텐데, 이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국내 매출보다도 또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16년도에 6%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%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. 있고요.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의 롱탄 국제공항 250억 정도의 수주가 유력하고, 여기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30억 정도 본설계가 유력한 상황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. 앞으로 5년 동안에 매년 10조 원 정도씩 이제 노후된 그런 청사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는 그 7조 9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에 이런 공공발주 시장에 상당한 부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외와 국내 수주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올해 신규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한 20%가량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고,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동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저희가 추정한 만큼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면서 좀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이제 특별 상여금이라고 해서 10억 원대 정도가 이제 특별 상여금으로 지불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,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한 10몇 억을 추가한다고 했었을 때 100억 원은 돌파할 것으로 보여져 있고,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매출처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가지고 있는 자체 사업부, 현재 지금 숫자가 찍히는 곳에서도 좀 탄탄하게 이익이 잡히고 있고요.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2016년도부터 늘고 있다는 포인트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설계 쪽에 좀 확연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히림입니다. 그럼 저희가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고 가야 될까요? 예,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하반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내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지난 저희가 이제 그 동사에 대한 그 적정 주가를 말씀드렸을 때 한 5,600원 수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좀 뛰어넘은 상황이고요. 오늘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한 8,65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해당 부분은 뭐 2019년도 예상 EPS에
해외에 유명한 이제 설계 감리 전문 회사 중에 에이컴이라는 미국 업체가 있거든요. 네. 이 미국 업체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그 감리 업체들 중에서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PER 한 15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넉넉히 잡아주셨네요. 지금 5,900원대인데 네. 8,600원대까지 네. 다른 이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종목군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주가 수준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저희 히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. 사실 오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요. 그간 시간이 없어서 늘 질문을 못 드렸던 것들을 하나씩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사실 서울옥션도 그랬고요. 뭐 파워로직스, 도하 엔지니어링, 그리고 지난주 태평양 물산까지 그간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차트를 쭉 시간이 지나서 돌려보면 참 잘 가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요. 그들 종목 살짝만 코멘트 듣고 싶어요. 태평양 물산 일단 지난주에 우모 사업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주가 분위기 좋고요.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. 이 종목 보유자분들이시라면 그때 저희 방송 보고 함께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. 네. 뭐 지난번 저희가 이제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도 뭐 우모 사업이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우모 사업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됐었다라고 네.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다운이라는 그 오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이제 그 관련주로 이제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우모 가격이 지금 좀 중국 시장 영향들 때문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.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우모 관련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쪽에 그 소비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서 동사가 그 주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갭이라든지 콜롬비아의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뭐 투자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저희가 보면 대부분 이제 주식들을 이제 그 투자를 하실 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네. 그런 투자들보다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앞으로 이런 투자 모멘텀이 거론된다고 했었을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신다면은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종목들 더 발굴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. 저희가 이제 거론됐었던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씩 반응이 괜찮은 게 네. 보면은 너무 이제 좀 빠져 있고 눌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거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런 그 투자 포인트들이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좀 좋게 받으면서 좀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시고 나서 잠시 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정말 가히 놀랍게 올랐는데요.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논리라면 지금에서 서울옥션에 접근하는 건 아닌 거죠? 아니 그런데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린 게 서울옥션이 그 전에 이제 2016년도, 17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을 때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이 지금 한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실적과 지금 실적을 비교했을 때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수익률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. 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간혹가다 주의해야 하는, 웬만하면 안 봐야 되는 종목도 한 번씩 언급을 해주시니까요. 이 시각 함께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스토리들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이 시간 꾸려봤네요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. 저희 방송 프로그램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도 또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라이브를 시청하시면서 옆에 있는 채팅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나누고 또 저희한테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. 유튜브의 이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탐나는 주식 2PM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